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정훈 경남교육감이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민선 7기 경남교육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중학교 교정 한 편을 도로가 관통해 논란입니다.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학부모들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경남도의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도 여야 의원총회 내정자들이 잇따라 낙선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가 내일이면 통합 열돌이 됩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과정과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봅니다. 박정훈 경남교육감이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전반기에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면 남은 2년은 미래교육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선 7기 경남교육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임인 박정훈 교육감의 제1 공약은 미래교육체제 구축. 임기 반환점을 돈 현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령에 들어설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과 문화재 조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미래교육 체험의 장과 연수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코로나 전국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원격 수업은 한층 격이 높아집니다. 기존 원격 수업의 단점을 보완한 미래형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이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됩니다. 아날로그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과 또 이런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가 또다시 있을 수 있다고 치면 우리 경남에서 먼저 아쉬움이 남은 행보와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도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학생인권조례. 박 교육감은 차선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례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인권 경영센터를 통해서 차선의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기울여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세 차례나 불발된 경남 진로교육원 설립 사업은 네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어떤 비전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데 있는 것의 한계가 우리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참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박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미래교육 체제 구축과 함께 교직원들이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중학교의 교정 한 편을 도로가 관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천중학교에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로를 추진하는 곳은 바로 사천시입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사천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한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82년 역사를 간직한 사천중학교 교정에 계획된 도로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도로로 다 둘러싼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천시가 인근 학교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290m, 너비는 10m에서 12m로 사천중학교 가장자리를 따라 설계됐습니다. 전체 도로 편의 면적 가운데 중학교 소유가 3분의 1로 가장 넓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도로 개설에 줄곧 반대했지만 사천시는 지난 4월 도로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5월에 보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특히 애초 도로 노선은 학교와 떨어져 설계됐지만 사천시는 임야를 많이 깎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학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이때도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학교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한 배려나 학습권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는 행정이 아닌가. 사천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 학교 세 곳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도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사천시에 전달했고 사천중학교 학부모들은 도로 개설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저녁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밤사이 요란한 빗소리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굵게 내렸던 비출기가 그치고 현재 대부분 지역에선 약하게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이 비도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5에서 10mm가량의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경남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초속 20m에 가까운 돌풍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면서 30도 아래선에 머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창원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양산 28도, 밀양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진주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7도, 합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7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 동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다시 장마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경남도의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 또다시 여야 의원총회 내정자들이 낙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이 여야 간의 기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도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 선거. 독자 출마한 장규석 의원이 29표를 얻어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내정된 이상인 의원을 2표 차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한 분 한 분 받들어서 경남 도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독자 출마한 김하용 의원이 당론으로 내정된 류경환 의원을 제치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의장에 이어 부의장 선거에서도 나온 겁니다. 민주당 내부는 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 선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내정된 이상원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2차례 투표에도 기권이 무더기로 나오며 과반을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대상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부의장 선거는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 도의회는 민주당 33명, 통합당 19명, 무소속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제1부의장 모두 내정자들이 낙선하자 통합당 몫인 제2부의장 선거에서 무더기로 기권표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보여진 결과가 그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약속된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 5석, 통합당 2석으로 배분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출마 후보들이 과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지만 이때도 민주당 내 이탈표는 일부 발생했습니다. 제2부의장 선거는 후반기 의회 개원 첫날인 다음 달 1일 다시 하기로 해 도의회가 후반기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가 내일이면 통합 10년을 맞이합니다. 이 통합 창원시의 명과 암, 또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통합 창원시의 출범 과정과 그동안의 성과를 신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랫동안 동일 생활권이었던 창원, 마산, 진해.
수십 년 동안 무성했던 통합 논의는 마산에서 통합 추진위가 발족되며 본격화됐고 정부의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첫 자율통합시란 수식어를 단 통합 창원시가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 통합 창원시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더 큰 세상을 힘차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뒤 10년, 창원시의 외연은 넓고 커졌습니다. 인구 104만 명의 지역 내 총 생산은 36조 원으로 광역시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자전거 도로가 창원권에서 마산 진해권까지 확대되는 등 도로와 환경 등 환경 역량이 크게 개선됐고 공공요금과 세 부담이 감소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마산은 사실 불편한 데가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봉암동 쪽에 예전에 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자전거 도로로 정비가 쫙 다 잘 돼가 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대폭 감소해 공공서비스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3개시의 그 독특한 개성과 이제 강점들이 그 융합이 된 새로운 창원시가 됐고 이것이 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경남의 그 중추 수부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하는데 우여곡절 속 탄생했지만 통합 창원시는 경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며 명실상부 메가시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창원시가 통합 10주년 시정혁신과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 개편을 한 결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2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 10.6%에 불과했던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양성평등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인구증가 특별대책위원장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20분 창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 4시 김해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제10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 29회 야철제가 오늘 오후 6시 창원 성산패총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 공공건축가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청 8층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기탁식이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서부 경남 권역에서 정신질 환자로 인한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응급 개입팀이 진주시에 신설됩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어제 경남광역정신건강센터와 맺고 인력 채용에 이어 기초교육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내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1에서 10등급까지 도내 사업자 등록이 된 전 업종의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융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장을 전수조사합니다. 합천군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진주시와 경상대학교가 어제 시청에서 진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플랫폼 지원과 항공우주부품 산업 지원, 신규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재료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계산업의 핵심 부품인 엔진 등의 동력장치를 의미하는 파워유닛 산업의 소재와 부품 실증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4년간 300억 원이 투입돼 진해 옛 6대 부지에 조성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창원시가 진해구 명동 일대를 거점형 해양 레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진해구 명동엔 국비와 지방비 등 888억 원이 투입돼 2022년까지 레저 선박 300척이 정박하는 계류장 등 국가시설이 마련되며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면 민간 투자를 유치해 클럽하우스와 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